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모두 마감합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1차 경선에 통과할 4명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3파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시에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한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예상대로죠. 네. 근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열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지난 그 주에 있었던 그 국무회의에서 밝힌 것이 나의 마지막 소명이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과 하는 그 미국과의 통상 교섭이 마지막 공직의 임무다. 이렇게 마지막 임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무위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임무인 것이지 그게 내 인생의 내 커리어에서 공직의 마지막 임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정말 공직으로서의 마지막으로 지금 그 대미 협상을 해서 최대한 국익을 위해서 뛰겠다는 것인지 국무위원 나아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결심을 하고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열린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혹시나 지금 뭐 사퇴를 한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에 굉장히 크게 휘말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투트랙 전략. 국민의힘의 그 경선 열차는 그대로 출발을 하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본인의 역할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나아가 미국 트럼프와의 어떤 그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시점에 결심을 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출마 가능성이 높고 단일화까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런데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주자들은 뭐 바보입니까? 왜 채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기탁금도 만만치 않은 수억 원대의 돈을 당해 내고 이 레이스에서 본인을 국민들께 공약이 뭔지 미래 비전이 뭔지를 다 검증을 받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대다수의 의원들이 54분이나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내에 이 많은 준비를 해왔던 주자들을 상당히 폄훼하는 거다. 이거는 한덕수 대행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선에 꿈이 있다면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최고 권력이 되고자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레이스에 들어가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본인은 대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대선 관리의 중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슬쩍슬쩍 권력 의지를 드러내죠.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내용, 뷰티풀 잉글리시를 쓰는 사람이다. 그 대한민국의 유력 대선 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를 받았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언론에 알려졌겠습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알려졌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대선에 나오고 싶지 않다라면 운만 띌 게 아니라 나가지 않는다 한마디면 정리되는 거예요. 내 남은 소명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통상교섭 전문가로서 내 마지막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건 언뜻 권력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 이런 정도를 처음부터 걷지 않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이건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를 대단히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수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주자들로서는 정도가 아닌 길은 걷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국면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없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제는 당신이 나설 타이밍이다. 경제 전문가로서 또 통상교섭 전문가로서 또 미국을 상대해봤던 행정에 어떤 이력이 있는 관료 출신으로서 분명히 대한민국을 위한 쓰임새가 있는 분이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을 어떻게 보면 본인은 마음을 100% 굳히진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동되는 시나리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한번 지켜보고 외부에서 같이 한번 결합을 해보겠다라는 건 이미 좀 숙고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다만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당연하지만 지지율일 겁니다. 근데 그 지지율도 사실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저는 권력 의지가 있고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을 떴다방 후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어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재탄핵 카드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대선이 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탄핵을 한다고 했을 때 탄핵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정말 50일 안에 2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탄핵에 대한 윤곽이 법률적으로 나올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임명한 것은 상당히 무리수입니다. 이거는 헌법을 이건 뭐 보수 진보 언론을 다 막론하고 헌법을 우롱했다, 국민을 조롱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헌법 교과서에도 최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대행은 다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무리수를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는 정치적 평가도 나온 상황에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보면 탄핵으로 더 탄탄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상황을 이 민주당이 도와줄 필요는 없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력하게 있는 것 같아서 형사고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이 명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권한 대행도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82조입니까?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내란 외환죄가 가지고 지금 그 고소 고발합니까? 기껏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가의 보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건 그 법률의 비음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 없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사실상 흠집 내기를 통해서 대선 주자로서 크는 것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이상도 그 정치적 공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아닙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했고 실제 그 대통령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 의결의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엊그제까지 해서 다 소추 결의까지 다 할 것 같더니만 잘못 봤더니 이 잘못하다가는 이게 조기 대선에 가서 역풍 불겠네 하니까 그거 거둬가지고 지금 그 탄핵 열차 진행도 시키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탄핵으로 가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시죠? 결국 제2의 윤석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지금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지금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고 다른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고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하면 탄핵하셔야죠. 왜 안 하죠? 결국 현 상황 속에서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까 봐 그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장 변호사님은 마치 권한 대행이 어떤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월권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일부의 견해인 것이고 서울대 법대의 정정석 교수님이나 이런 헌법 체계는 사고와 고리는 다르다. 사고 때는 그런 그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하지만 고리가 된 상태에서는 적극적 권한도 행사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대통령 고리된 상태에서 침범해 오면은 그러면 현상 유지만 한다고 하면서 경찰력 데리고 와가지고 북한군 막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론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충분히 있다는 점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반박 들을게요. 네,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행이기 때문에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도 임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151명으로 해야 되나? 이게 일반 공직자의 탄핵 요건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이 헌법상 200명의 가결 요건을 갖고 있죠. 헌법재판소가 가르마를 타줬습니다.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151석으로 한다. 이게 법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법리를 정확하게 정립해야 원칙이 서는 겁니다. 본인이 한 말까지 뒤집으면서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의하기 어려운 건 탄핵을 하면 한다고 비판을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했을 때는 줄탄핵이기 때문에 계엄까지 정당화하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죠. 지금 탄핵을 하지 않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이 잇따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에 상당히 제동에 걸린다는 인식을 했을 수 있고 그걸 존중한다고 돼 있어요. 정치를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걸 수용하는 게 욕먹을 일입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 하루 정도 앞두고 대선 출마 하루 앞두고 후보하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러브콜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나기만 하고 아직 어떤 확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고 사실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던 오세훈 시장께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 진영층에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빠짐으로 해서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일요일 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한덕수 총리를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세훈 시장님이 추후에 어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어떤 빅텐트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 소속인 것이고 그럼 국민의힘의 이 경선 열차가 간다고 하면 그것을 최대한 지지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단 서울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총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과정이다 보니까 각 경선 캠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님으로서는 같은 동료면서 경쟁자일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당연한 케이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지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나경원 캠프라든가 각종 후보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분들의 마음도 다독이고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견인시키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고 마땅히 해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행보. 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중도 확장성을 가진 후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여러 지표가 유승민 전 대표랑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성이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는 후보인데 낙마를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낙마를 그러니까 중도 하차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메시지는 상당히 어느 정도 울림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걸어왔던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다시 성장 이런 부분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아마 본인이 계속 대선 주자로서 이끌고 가고 싶어했던 그런 정책 방향이 일단 중지된다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들이 누군가는 대선 주자로 뽑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가고자 했던 부분을 설명하고 이 부분이 정치 공학적으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당장 누구한테 마음이 가고 이런 정치적 셈법을 떠나서 저는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은 차기 내지는 차차기를 또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보면 찬탄파 그리고 반탄파의 좀 나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컷에 빅4가 남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8분 정도가 최종적으로 후보를 등록할 것 같은데 크게 봤을 때 4분이 누구가 될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김문수 전 장관께서 앞서 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마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와는 사뭇 조금 중도 외연 확장하는 그런 행보 속에서 전통적인 지지층이 조금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렇서인가요? 본인의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도지사인 이철우 지사님을 지금 오늘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철우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대선 군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1차 컷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뭐 우리가 정치를 평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으로서 TK 지역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권리당원 내지 책임당원이 많습니다. 결국 현역 경북지사를 포섭하고 같이 그 지지세를 끌어안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당내 경선의 1차 경선뿐만 아니고 2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5대 5의 어떤 당원과 국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서울에서의 어떤 확장성을 일단 도모하고 이어서는 대구 경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남으로써 TK 지역의 러브콜을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 행보. 네, 일단 이 부분이 8분 나온다고 하고 있고 4인, 2인 거의 토너먼트식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본인이 탈락하게 된다면 정치적 이합집산은 있을 겁니다. 어느 후보를 지원한다, 지지한다라는 입장 표명은 어느 순간에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정지 작업을 지금부터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2인 경선으로 가게 되면 최후에는 찬탄 반탄에 또 이 어떤 그 논리 구도를 또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 주자로 옹립하게 되면 선출이 되게 되면 어떤 당대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당헌당 유상. 그렇다면 차기 당권과 내지는 지방선거, 임박한 선거에 있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지분을 좀 확장시켜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이런 이 당내 예비 경선을 토대로 어떤 정치적인 좀 셈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2일에 이제 토론회를 거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상위 4명이 추려지게 되는데 빅4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하지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나홍안인가 김안홍안인가 네 분 중에 한 3분 정도는 비교적 안정권이다라고 공통분모가 나오는 분들이 김문수 후보 또 홍준표 후보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 이 정도에 대해서는 큰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나경원 후보께서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선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후보가 빅4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근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으로 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때는 김문수 후보님이 아주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께서 뒤따라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김문수 후보의 어떤 스탠스에 조금 실망한 분들이 적지 않게 나경원 후보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최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흑석동의 김문수 후보와 함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얻은 정치적 이익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정치적 이익을 훨씬 더 얻었던 그런 효과를 얻으면서 사실상 나경원 후보가 급부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얼마나 커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김나홍안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김안홍안이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님이 상당 부분 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동의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상수로 4인 중에 3명은 거의 거론되는 인물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그럼 이제 네 번째 어떤 주자가 뛰어들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 룰에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호가 완전 개방됐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예. 당연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진보 성향의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아예 내가 뭐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방식인 건데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원 내지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이 이 선거인단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 탄핵 국면에서도 아주 선명하고 명징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교감하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메시지를 명확하게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원들에게는 소구하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상으로서 접근했을 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나경원 의원이 비교적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3파전,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분위기는 좀 싱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쪽이나 범보수 쪽에서는 과연 반명 테트를 만들 것이냐, 그것이 단일화까지도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네요. 결국 빅텐트가 나온다는 이것은 안타깝지만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연 국민의힘에 있는 현재 인물로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확고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뭐 자해적 얘기다, 뭐 그 해당 행위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후보님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비전이 없다라는 부족하다. 3%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옹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제3지대란 것은 무의미해지겠지만 여전히 경선 후보에서 마지막 한 명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에서의 어떤 힘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자유우파의 국민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강압에 의해서라도 어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이 나올 것이고 그때 가서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결심도 설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 명으로의 어떤 그 후보 단일화도 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열려 있는 가능성으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반명 빅텐트론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네,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이른바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친다는 인사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주자로서 유승민 전 대표, 뭐 아니면 이준석 대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이낙연 전 총리 등등인데 이것은 사실상 대단히 유의미한 제3지대의 인물들로 국민들이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본인들의 정치색이 기본적으로 반민주당 그리고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합집산, 정치 공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인상을 유권자들이 받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지지율이 많은 후보들이 보이지 않고 고만고만한 지지율로 어떻게든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의도하는 것인데 제3지대가 성공한 전례를 찾기도 어렵고 또 이런 인물들로 당내에서 안 되는 주자가 어떻게 당 밖에서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건 하나의 시나리오에 좀 불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